그리고 요즘에 남자들은 연애 안 해도 충분히 살만합니다. 게임, 유튜브, 헬스, 주식, 축구, 낚시 등등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보면 20대 남성의 온라인 게임 소비 시간이 여성보다 2배 이상이에요. 여자 만나서 돈, 시간, 감정 다 쓰고 상처 입느니 차라리 혼자 즐기자는 거죠. 안녕하세요, 스고이 아저씨입니다. 서울시가 2025년 9월 20일 토요일에 16시부터 21시까지 그 하나 손해보험 한남 사옥에서 도서관 데이트 컨셉으로 미혼 남녀 만남 행사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왔어요. 분명히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미혼 남자가 미혼 여자보다 더 많다는 게 통계예요. 그런데 정작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남자는 980명, 여자는 무려 2,588명 넘게 몰렸습니다. 비율로 치면 여자 72%, 남자 28%. 와, 아니 미혼 남자가 더 많다면서요? 그럼 이 자리에 남자가 더 가득 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반대로 여자가 훨씬 많았을까요? 이 겉으로만 보면 요즘 여자들이 적극적이네라고 끝낼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목, 서울시 미혼 남녀 만남 행사에서 23쌍 커플 탄생. 서울시가 청년의 날을 맞아 한화 손해보험과 공동 개최한 미혼 남녀 만남 행사 설렘 북나잇에서 최종 23쌍의 커플이 탄생하며 46%의 매칭률을 기록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설렘 북나잇은 올해 들어 세 번째 열린 행사로 총 100명, 남녀 각 50명 모집에 3,568명이 지원해 3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중 여성 신청자는 2,588명, 72%, 남성 신청자는 980명, 28%,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번 행사는 도서관 데이트를 콘셉트로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용산구에 위치한 한화 손해보험 한남 사옥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사전 독서 취향을 바탕으로 구성된 블라인드 데이트와 프로필북, 연령대별 디너, 장르별 그룹 대화, 자유 데이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했다. 행사 직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8%가 행사 운영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다양한 이성과 대화할 수 있었던 점과 기획 구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최종 매칭된 커플 23쌍에게는 한화 손해보험이 27일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 축제 2025 명당석 관람권을 제공해 만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칭은 행사 종료 후 이성에 대한 1에서 3순위 선택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매칭 결과는 다음 날인 21일에 개별 통보됐다. 앞서 서울시가 진행한 미혼 남녀 만남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참가자 중 97%가 정기적 개최를 희망했고 89.4%는 결혼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해 해당 프로그램이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임을 확인시켰다. 서울시에는 2월, 6월, 9월 세 차례 행사를 마친 데 이어 11월 올해 마지막 미혼 남녀 만남 행사를 열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도서관 데이트라는 색다른 콘셉트로 열린 이번 설렘 북나잇 행사에서 좋은 인연을 만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11월에 마지막 행사가 있을 예정이니 관심 있는 많은 미혼 남녀들이 참가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내용을 잠깐 정리하자면 서울시가 청년의 날 맞아서 이제 설렘 북나잇이라는 미혼 남녀 만남 행사를 열었습니다. 참가자가 이제 100명을 모집했는데 무려 3,568명이 지원을 했어요. 경쟁률이 35.6대 1이죠. 그런데 지원자 비율이 기가 막힙니다. 여자 2,588명, 남자 980명. 비율로 따지면 여자 72.5%, 남자 27.5%. 행사 결과는
23쌍의 커플 탄생, 매칭률은 46%, 참여자 만족도 조사해보니 68%가 만족했다고 답했고요. 서울시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행사를 더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훈훈한 뉴스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아니,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미혼 남성이 더 많다는데 왜 공식 만남 행사에 여자가 더 몰리느냐?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소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약 19.6% 많다는 결과가 있어요. 특히 30대 기준으로 보면 남성 미혼율이 60% 가까이, 여성은 40대 초반, 남성 미혼율이 60% 가까이, 여성은 40% 초반. 즉 인구 구조상 연애 시장에는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40대도 마찬가지예요. 20년 전만 해도 40대 미혼 남성 비율은 5%대였는데 지금은 23% 이상, 여성은 그 절반 수준이에요. 즉 나이 들수록 결혼 못하고 남는 건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만남 행사에 남자가 더 몰려야 정상이죠.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여자가 훨씬 많이 몰려요. 왜일까요?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결혼하면 집 문제, 혼수, 예단, 아직도 남자 쪽이 부담이 큽니다.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미혼 여성들이 원하는 배우자 조건 1순위는 경제력이에요. 62%. 반면 남자는 배우자 조건 1순위로 성격이나 외모를 꼽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출발선부터 여자들은 돈을 보는 눈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결혼정보회사 데이터 보시면 여성 회원들이 원하는 남자 평균 연봉이 실제 남성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남자 평균 연봉이 4천만 원 초반인데 여성들은 6천만 원 이상을 원해요. 현실과 기대치가 맞지가 않아요. 결국 보통 남자들은 이런 계산서를 보고 게임이 불공정하구나 하고 발을 빼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연애 시장을 떠나는 건 단순히 돈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법적 리스크가 남자 쪽에 훨씬 크게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집을 샀는데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반이 날아갑니다. 위자료까지 얹으면 수억이 순식간에 빠져요. 실제 판례 중에 남편이 억울하게 가정폭력 가해자로 몰려서 무혐의로 풀렸는데도 이미 위자료 수천만 원이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트하다가 다툼 나면 여자가 경찰에 신고 한번 넣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바로 피의자 신분, 나중에 무혐의 나와도 직장에서 신뢰도 깨지고 사회적으로 낙인까지 찍혀요. 뉴스에도 자주 나오죠. 여자가 성범죄로 남자를 고소했는데 무죄가 확정이 돼도 이미 남자 인생은 무너진 상태가 돼버리죠. 이런 거 한두 번 뉴스 타면 남자들이 뭘 느낄까요? 이 시장은 나한테 고위험, 저수익이다. 그래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 연애 결혼 문제에 늘 나오는 얘기가 있죠. 요즘 여자들은 상위 10% 남자만 본다. 이게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 데이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설문조사를 보면 여성들은 이상적 배우자 조건으로 자신보다 높은 학력, 소득을 원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에요. 반대로 남자는 자신보다 학력, 소득이 낮아도 괜찮다고 답한 비율이 높습니다. 즉 여성은 위만 보고 남성은 아래도 본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 누가 불리합니까? 평범한 남자들 전부죠. 그래서 남자들은 아예 연애, 결혼 시장 자체를 잘 안 들어간다는 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남자들은 연애 안 해도 충분히 살만합니다. 게임, 유튜브, 헬스, 주식, 축구, 낚시 등등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보면 20대 남성의 온라인 게임 소비 시간이 여성보다 2배 이상이에요. 여자 만나서 돈, 시간, 감정 다 쓰고 상처 입느니 차라리 혼자 즐기자는 거죠. 여기서 잠깐 또 일본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일본도 출산율 낮고 결혼율 줄어드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일본은 아예 제도적으로 남녀 매칭을 돕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지자체 결혼지원센터라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성향 맞는 사람 연결해주고 결혼하면 주거비, 이사비, 보조금까지 줍니다. 이 민간 혼활 기업 그 IBJ라고 매년 결혼백서를 내서 회원 데이터 기반으로 매칭 성공률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조건끼리 만났을 때 성혼율이 몇 프로다 이런 게 다 공개가 돼요. 참가자 입장에서는 헛걸음 안 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 에히메 방식이라고 해서 시스템적으로 매칭 효율을 좀 높였고
실제로 성혼율이 올라갔습니다. 즉 일본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시스템 플러스 보조금 플러스 데이터 이렇게 3박자로 굴러가요. 한국처럼 이벤트 한번 열고 뭐 기사 내고 불꽃 축제 티켓 던져주고 끝, 이게 아니라 지속성이랑 안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남자들도 나가볼 만하다는 동기를 또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건 확실히 한국보다 나은 점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나라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싶어요. 도와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나라가 진짜 뭘 해줘야 남자들이 다시 연애 시장에 좀 들어올까요? 그리고 지금 연애나 결혼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냐 보면 돈은 남자가 내고 리스크는 남자가 지고 선택권은 여자가 집니다. 실제 사례만 봐도 남자들이 왜 빠지는지 이해가 돼요. 겉으로 보면 여성들이 적극적이다라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자들이 구조적으로 밀려난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 들으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나요? 여자가 더 몰린 게 연애 욕구가 강해서일까요? 아니면 남자들이 계산기 딱 두드려 보니까 이 시장은 안 되겠다 라는 결론이 나서 빠진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